오늘 이 시간에는 지지의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가 품고 있는 인물, 즉 인물들, 직업군들로 분류를 해보면 자, 축, 인묘, 진사, 오미가 다 다른 듯 또 같은 것도 있고, 이것이 천지만물이 뭐예요? 이렇게 항상 중첩되어가는, 다시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모든 것들의 오행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바로 시계 바늘처럼 한번 지나가면 딱딱딱딱 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죠. 천지만물은 어때요?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그 어떤 것도 여름 같고 봄 같고 또 그렇게 변화해 가면서 또 여름이 오고 또 여름도 역시 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그 극성의 더위가 꺾이면서 또 또 이 가을로 가고 이렇듯이 자축인묘의 지지가 품고 있는 모든 것들도 모든 것이 중앙에 정거장이 있죠. 정거장 스테이션이 뭐예요? 자, 해자, 축, 해자 다음에 축토, 인묘 다음에 술토, 사오 다음에 미토, 그 다음에 신유 다음에 술토가 있듯이 이렇게 끊임없이 중앙에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있죠. 그 계절의 끝자리에 토가 있거든요. 요 토의 변화를 아시면 직종이나 인물들 이렇게 같이 중첩이 되고 또 나아가서 또 새롭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토를 우리가 중앙방이라고 하는데 지지나 천간이나 토는 뭐예요? 재산이다. 그 재산은 잘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에 둬요? 가운데 둔다. 그런 얘기 했죠. 마찬가지로 인물들이나 직업군으로 봤을 때도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부터 시작을 하면 자는 오행이 수에 속하고 말하자면 계곡의 물이나 샘솟는 물에 속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임산부, 어린 아이들, 매춘부, 어부, 야경인, 야경인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순찰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제 그 어린일 때만에 이제 서울에 살 때 보면 동네 어른들이 자경단이라는 식으로 해서 야경꾼들을 조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어른들 뭐 2명, 3명이 이렇게 조를 짜서 딱따기를 치고 다닙니다. 막대기를 이렇게 치고 다니죠. 말하자면 도둑놈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야, 너 도둑질 하려면 있으면 나 이 야경꾼 소리 듣고 좀 피하고 도망갔다가 나 지나간 다음에 해라. 이런 뜻도 되겠죠. 말하자면 이제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거죠. 예방 차원에서. 밤에 이제 자다가 보면은, 그때는 이제 당시 통행 금지가 있었으니까, 밤에 야경꾼들의 야경 소리를 내가 이제 듣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런 것이 그런 추억이 없겠죠. 당시는 야경꾼들이 있어서 딱딱이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해서 CCTV라든가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안 하고도 다 참 도덕이 없는 우리 사회가 되지 않았어요. 야경인, 밤을 지켜서 범죄를 예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의 직업으로는 승려, 의사, 철학자, 저술가, 그 다음에 도둑놈, 양상문자라고 하죠. 도둑놈들도 여기 이제 직업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축토는 오행이 토죠. 토인데 얼어있다. 얼어있다는 얘기는 차갑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군인들 냉정해야 되겠죠. 군인이라면 나라를 지키는데 누구랑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은행원, 이것도 돈을 만지니까 또 남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숫자나 돈의 금액이 들고 나는데 정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무관리사, 격리사원 다 거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중개인, 그 다음에 기사,
전기 기술자라든가 기사들 있죠. 일하는 기사들. 여기에 축토에 속하는 직업군이 되겠습니다. 인목은 나무의 뿌리를 얘기하죠. 인목. 그래서 이것은 건망증 환자 또는 무서운 사람, 장사꾼, 학자들, 법관, 판사, 발명가, 언론인, 문화인, 교육자가 인목의 직업군에 속합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건망증 환자, 무서운 사람이 인목에 속한다.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호랭이죠, 호랭이. 호랭이니까 어때요? 좀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우리 주위에는 무섭다,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겠죠. 뭐 무섭다는 것보다도 저 자식이 하는 짓거리 껄쩍지근 하니까 웬만하면 상대 안 하는 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 누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누가 안 만나려고 하겠어요? 하는 행동이 조금 좀 사람답지 못하고 또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무섭다 그래서 두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인목의 사람에 속한다 말씀드립니다. 묘는 초목을 말합니다. 초목, 풀, 어린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얘기하는데 노동자, 건축업자, 목공, 마부, 지휘자, 또 야바이꾼, 골프인들이 속하고 신경질 환자. 요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신경질이냐? 요거. 내가 오늘 자주 코를 만지네. 신경성 환자라는 것은 이 지지의 모든 동물들은 전부 다 직진을 합니다. 다 앞으로 나가죠. 자, 그럼 거기서 그 자리에서 빠꾸할 수 있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빠꾸합니다. 뒷걸음질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묘 토끼는 신체 구조상 이 발의 골절이 빠꾸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 빠꾸를 해요. 스님, 뱀이 빠꾸합니까? 예, 뱀도 빠꾸합니다. 뱀도 그 자리에서 아주 착착착착 빠꾸하는 걸 내가 봤어요. 예. 근데 토끼는 그 앉은 자리에서 축축축축 뒤로 뒷걸음질 못 하더라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즉, 정직하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다. 앞으로만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빠꾸를 해야 될 상황에서는 어때요? 다들 빠꾸하고 뒤로 갈 수 있는데 자신은 못 가니까 나름대로는 신경질이 부리죠. 왜? 세상은 정직하고 맑아야 되는데 왜 빠꾸를 해야 되느냐? 나는 빠꾸를 생각을 안 하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월생들이나 묘일이나 묘날에 태어났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려고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통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신경질 환자, 신경소 환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난다 이 얘기거든요. 묘는 신경성 환자, 신경질 환자에 속하는데 그것은 뭐냐? 스스로가 어떤 일을 처함에 다른 동물들은 다 빠꾸할 수 있는데 딱 한 마리 토끼만큼은 빠꾸하면 안 된다. 이거 염두에 두십시오.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는 토에 속하고 달은 3월달이죠. 3월달이니까 걸음기가 많은 흙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미용사, 목공, 배달부, 택배업, 목재상, 중개인, 항공사, 광고업자, 법관, 검사인, 물건 검사라든가 품질 검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범법자,
불청객. 요 재밌습니다. 진토는 누가 본 사람이 없죠. 용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법자, 남에게 뭔가 은밀하게 죄를 지어서 남의 걸 취하던 어떤 그런 불청객들, 이런 사람들이 진토에 속해 있는 직업군입니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는 오행이 화입니다. 화인데 땅의 지열, 요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뱀은 냉혈동물입니다. 냉혈동물. 몸이 차요. 몸이 차. 아주 그냥 만져보면 섬뜩합니다. 우리는 다 뭘 만드는, 동물을 만드는 온기가 있거든요. 근데 뱀은요, 딱 만지는 그 순간에 아주 섬뜩하게 찹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땅에서만 기어다니니까 열이 있는 곳, 열감지기가 있는 거죠. 열감지기가 있어서 열을 찾아다니고 자기 몸을 건강을 지켜내는 거죠. 뱀 입장에서는. 뱀은 지열이다. 자체는 뭐예요? 냉혈이다. 그래서 우리는 화부, 불 때는 사람, 용접공, 미용사, 전기, 전자, 기술자 또는 취급자, 방송인이나 방송기술자들이 직업군에 속합니다. 오는 화산이죠, 화산. 오는 화산이에요. 확 품어있는 화산, 살아있는 화산이죠. 이것은 문화인, 도시인, 마부, 교육자, 염직공, 화가, 서예인, 발명가, 방화자. 요 끝에 호색가, 색을 좋아하는 사람. 왜 색을 좋아하느냐? 요것도 알아야 되겠죠. 왜 색을 좋아하느냐? 요거 그냥 색을 좋아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분류를 해놨어요.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화에 속합니다. 오화의 사람들은 항상 뜨거운 열이기 때문에 뭐예요? 팔짝팔짝 뛰어야 되겠죠. 피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지는 모르나, 하여간 이것은 또 언젠가 설명할 날이 있을 겁니다. 오화가 왜 오색가인가를. 저도 뭐 한꺼번에 다 얘기해주면 다음에 강의를 또 요것도 이어가면서 또 해야 되는데, 뭐 오늘 다 얘기해버리면 다음에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미토는 메마른 흙이다. 영양가가 없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빈곤자가 많다. 그 다음에 요리사, 뭔가 먹고 살기 위한 직종, 요리를 만들고 뭐 음식 만드는 이런 조리사라든가 이런 요리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또 석공, 돌을 쪼아서 뭔가 만드는, 또 작품 만드는 거, 재봉사, 부관, 토목기사, 농부, 자벽부, 자파 상인, 빈곤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왜 빈곤자가 많을까요? 미토에는 영양가가 없는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광석이다. 오행상 금이 광석이, 이거 돌멩이라는 얘기죠. 돌멩이. 여기 직종은 군인, 운전기사, 또 비행사, 또 비행정비사, 통신원, 기능인, 철도인, 행인, 또 노모, 부사장, 부관, 보조인이 여기 속합니다. 이것은 이제 부사장이다, 부관이다, 보조인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느 자리에서든 물론 뭐 이렇다라고 딱 단정지는 아닙니다. 두목도 될 수 있습니다. 사장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앞에 리더로서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행상 품고 있는 신금은 부사장, 보조인, 부관들이 이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신금이 있다고 지지에 신금이 있어서 사장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예. 그 다음에 유는 오행상 금에 속하는데 이것은 가공된 돌멩이나 가공된 쇠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수, 우리가 이제 가수 그러면은 이 소리로서, 좋은 음성으로서, 가공된 소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사람들이 가수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요리사, 또 예, 자신의 그 손끝에서 맛을 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 이것도 말하자면 요리 자체가 예술품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접대부. 남을 접대한다고 하는 사람이 뭐, 저같이 못생긴 사람이나 좀, 뭐, 그런 사람들이 접대하면 남들이 좋아하겠어요? 좀 잘 빠지고 이쁜 사람들이 접대를 하면 좋으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금은 가공돼서 아름답다, 보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좀, 접대하는 사람들이, 뭐, 저처럼 못생기거나, 좀, 뭐, 뚱뚱하거나, 모양 없는 사람이 접대를 하면은, 물론 접대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나 다 접대하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질적에서 다르겠죠. 참 야들야들하고 이쁜 사람들이 접대하는 걸 다 누구나 좋아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 두목, 교도관, 변호사, 예술가, 또 돈 많은 자본가나 지주들도 여기에 속하고, 아니다, 이건 술통은 아니고. 유금을 다시 설명합니다. 유금은 가수, 접대부, 요리사까지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군인, 은행원, 마취사, 침술사, 또는 디자이너. 물론 디자인도 또 예쁘게 이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뭐 차라고 하더라도, 뭐 어느 모양의 그것이라도 누군가가 어떤 그 건물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뭔가 이 디자인을 잘 빼고 예쁘게 하면 참 물건이 다르게 나오죠. 다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유에 속하는 직종에 속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술토는 우리가 농사를 다 지은 영양가와 상관없는 얘기죠. 건축업이나 우리가 뭐 이제 그 일상에 사용할 수 있는 뭐 제방을 쌓는다든가 뭐 성을 쌓는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할 때 쓰는 흙이 되겠죠. 요것은 이제 무엇을 만드는 공예인, 이제 그 공예 뭐 만드는 장인들 많죠. 장인들, 그 다음에 경찰관, 수의, 두목, 교도관, 변호사, 예술가, 자본가나 지주를 말하면서 또 여기에서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사는 사람도 술토의 직업군에 속합니다. 그 비밀을 지니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형태로 보면 뭐 국정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그들은 철저하게 어떤 일들을 할 때 비밀이 하잖아요. 왜? 드러나면 안 되는 직업이니까. 그런 사람의 직종들도 술토의 직업군에 속하게 되겠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 해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바닷물은 뭐 넉넉하지도 또 줄어들거나 뭐 늘거나 줄거나 이거 없죠. 바닷물은 항상 그렇게 넉넉하게 바다를 지키고 있고, 또 많은 이들에게 또 어업인들에게 또 좋은 일들도 많이 하잖아요. 투기업자, 술주정꾼, 그 다음에 주목구구식 장사, 또 임산부, 어부, 선장, 산부인과 의사, 공예인, 예술인, 이런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까 넉넉해야 되겠죠. 세상을 넉넉하게 보니까 술 먹고 술 주정 부린 사람이 뭐 모자란 사람이 그 술 먹고 주정 부리겠어요? 실상의 현실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술 먹고 주정 부린 사람한테는 모자란 게 없습니다. 본인만이 최고고 본인만이 넉넉한 겁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그 사람이 뭐 가난하게 산다, 부유스럽게 산다, 뭐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죠. 술 먹고 술 주정 부리는 그 사람 자체만 얘기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꾼도 우리가 장사를 한다면 뭔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주먹구시로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아, 요거 얼마에 샀으니까 얼마에 팔면 되겠다. 나름대로 계산하고 또 그냥 뭐 이익 없이 박리담회로 그냥 막 갖다 뿌려버리듯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의 행동, 아니야, 이거 좀 이익을 더 남겨야 되면서 좀 아주 좀 값을 올려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리 됐든 저리 됐든 큰 계산 없이 주먹구시로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해의 직종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투기업자가 여기에 속하는데, 투기업자는 뭐예요? 투기업자는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어떤 업종에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모험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해수의 그 오행의 직종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음양과 오행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양과 오행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의 거의 만 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우리를 알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되느냐, 뭐 이게 되돌아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역사가, 유구한 역사가 거의 8,000년, 9,000년의 역사에 이르는데, 우리나라에 그 사용하고 있는 기원,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존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단기력이라고 하죠. 단기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조선 건국의 해를 말합니다. 단기력을 쓰고는 있으나, 단기력 2333년 BC로 따져서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존속해 온 걸로 우리가 단기를 쓰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창피한 일입니다. 왜요? 고조선의 역사도 모르고 신하로 두리뭉실하고 단기를 왜 거기다, 두리뭉실한 신하의 역사를 갖다 왜 단기를 세워놨어요? 아, 그 단건 왕검이 뭐 우리 고조선을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 말로는 그렇지만 왜 역사 자체를 신화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럼 과연 배달민족의 역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미안한 얘기지만 역사에 근거도 없이 지금 우리가 배달기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화라고 하면서 고조선의 역사에 그 48명의 단군들이 계셨는데, 그 단군들의 그 때때마다의 일들을 다 그냥 신화라고 하는 걸로 두리뭉실하게 묵혀서 가리키면서 단군의 역사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2333년을 빌려와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더 환장할 일은요, 우리가 배달민족이라고 하면 배달국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배달국의 역사나 배달국의 왕들의 역사나 기록들이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즉, 고조선 이전의 나라가, 즉, 고조선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1565년의 역사와 18분의 왕들이 통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배달국의 다음에 고조선의 역사를 받아서, 우리의 역사를 받아서 왕들이 48명이 존속했는데, 이거를 둥근무리시하게 신화로 만들어 놨으니 그 앞에 배달국의 역사를 안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다. 예. 나를 낳으신 분은 아버지고, 아버지를 낳으신 분은 할아버지고, 할아버지를 낳으시면 증조분이고, 증조부를 낳으시면 고조분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이어오는 그 역사 속에서 아버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는데 할아버지를 싹 빼버리고 얘기를 한다면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애비 없는 자식. 우리가 지금 그 꼴인 거예요. 그 꼴인 거예요. 단군을 패하고 배달기를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면 배달 나라의 역사를 지도를 알아서 배달국의 나라가 시작을 했던 그 기원의 기초. 기는 이게 재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는 이거. 예? 단기, 배달기, 예? 서기 이런 것들이 그 주춧돌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주춧돌이 지금 남의 거 신화라고 하는 데서 빌려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멍청한 민족이 우리가든요. 시도 모르는 거, 시도 모르고 종자도 모르는 거. 아니 왜 내가 헛말하는 거예요? 고조선이 신화가 아니고 실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만 단권의 역사, 단기가 살아날 것인데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우신 거니 기원전 2333년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 그냥 단기로 해서 4300 몇 년 쓰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내 어머니가 누구라더라 해서 그 이름 없는 아버지 이름을 갖다 빌려 쓰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어요. 그리고 더 환장하고 속 뒤집어지는 일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배달의 역사가 있는데도 그것을 찾지 못하고 시시하고 다 가리고 있는 형편, 이거 발등 찍어야 될 일 아니에요? 네? 돌에다가 이마라도 부딪혀서라도 정신 깨쳐야 될 일이 아니에요? 배달국의 나라가 18분의 왕이 1565년간 통치했다는 것을 알면은 그걸 남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는 찾아서 배달기로 나가야죠. 단기가 아니라 배달기도 똑바로 배달의 역사를 찾아서 가르치고. 그런데 중국 놈들한테 역사 뺏겼다고, 일본 놈들한테 역사 뺏겼다고, 다 너도 좋고 일본 놈도 좋고 중국 놈도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걸 누가 찾아줘요? 중국 놈들이 찾아줘요? 일본 놈들이 찾아줘요? 그래도 다들 지 잘났다고 사는데 다 잘났으니까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단기라고 하는 말 쓰는 것조차도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는데 과연 배달기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 요원한 얘기입니다. 요원한 얘기예요. 왜? 많은 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서 찾으려고 그래. 또 일본 가서 배워가서 일본의 황국사관의 역사를 가서 애들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나라 역사가 고대사로 올라가면요. 이시조선을 해서 고려조로 올라가서 또 후삼국 시대를 넘어가서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는 우리나라의 것들이 어느 만큼은 정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요,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역사마저도 자기들 거라 그래요. 자기네 나라 속국 변방의 역사니까 자기들 거래요. 그런 날강도 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믿고서는 더 이상 올라간 부여나 북부여, 옥조나 이런 우리 시대의 그 역사를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해요. 왜? 근데 고조선 역사로 올라가야 되는데 고조선 역사는 말하기 어렵니다. 신화, 귀신들이 남겨놓은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네? 신화라는 것은 네? 이렇게 옛날에 전설이 있더라. 전설 속에서 그나마 필요하니까 단기는 쓰고 있어요. 단기는. 네? 그 단기를 왜 써요? 응? 서기로만 나타내서 우리나라는 존재도 없는 것처럼 살면 될 것을. 배달 민족이라는 말은 뭐라 했고 왜 배달 민족이라는 말을 왜 하고 다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정말 저도 제 발등 찍고 싶은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온전히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을 피기 위해서는 배달국의 역사가 되고 배달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원전 2333년이 아니라 3898년이 안 되겠어요? 1565년을 더하면. 그리고 서기를 집어넣으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6000년의 역사가 그냥 전설이 되죠. 물론 그 배달기 이전, 배달국의 나라의 이전에도 또 신들의 영이, 삼성기 영역의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갈 것 없더라도 배달국 역사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이라는 말은요, 뭐 요즘에 그 뭐 배달이나 하고 짬뽕이나 뭐 배달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을 빨리 하고 잘한다 이러는데, 정말로 우리 민족을 정신을 말살시키는 그런 언어죠. 배달이란 밝은 땅에 사는 백성들, 밝은 땅에 사는 민족들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먹는 음식, 뭐 짬뽕이나 배달하고 이런 데다 갖다 들이씌워서 배달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 하시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또 다음 시간에 있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